자, 저번 시간에 순열을 배우셨죠? 순열 기억합니까? 순열. 뭐가 순열입니까? 또 순열 기억하십니까? 전해담군. 순열 뭡니까? 순서를 배열한다. 어떤 조건에서? 서로 다른 몇 개? 서로 다른 몇 개? N개. 그렇지. 중복해 안 해? 중복 안 해. 좋아. 몇 개 선택해? 알게 선택하지. 그거를 일렬로 배열해. 직책 구분되게 배열해. 순서 있게 배열해. 이런 걸 순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뭐라 쓴다고? 그렇지, NPR. 계산 어떻게 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몇 번? R번. 잘 기억하는데? 우리가 똑똑하군. 0팩토리얼 뭐예요? 0팩토리얼. 이건 정의라고 했잖아. 0팩토리얼은 1. 그렇지? 그리고 MP 0은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니까. 그지? MP는 준영아, MP는 뭐니? N. 좋아. 그럼 좀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MPR을 계승으로 표현하는 거. 지우. MPR을 계승으로 표현하는 거. R 팩토리얼. 응?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 들었나? N- R 팩분의 몇 팩? N 팩. 비웃지 마. 넌 뭘 한다고 비웃어? 도환이 NPM 뭐라 쓰죠? 줄여서? N팩. 좋아. 그렇지,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번에 순열에 대한 간단한 연습 문제들 풀어봤고, 오늘은 조합을 할 텐데, 조합과 순열의 차이점은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자, 조합은 똑같아요. 서로 다른. 저번에 이렇게 써드릴게요. 조합은 전체 대상이 서로 다른 N개. 근데 중복을 하냐? 그러면 중복하지 않습니다. 고1 때 배우는 경우의 수는 다 중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몇 개 합니까? 그러면 R개를 합니다. 이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배열의 상태가 이제 중요한데, 이 배열의 상태로 인해서 순열과 조합이 나눠지는 거니까, 배열의 상태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직책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순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배열 상태를 정의할 때 얘네를 몇 개 중에 전체 N개 중에 내가 이 R개를 뽑아내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 R을 앞뒤로 바꿨어. 다른 케이스야. 그럼 이건 순열이에요. 근데 앞뒤로 바꿨는데 똑같아? 구분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합의 기호는 NCR이라고 부르고, 이 NCR은 MPR,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했는데,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R 팩토리얼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 팩토리얼만큼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죠. 중복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NCR의 이제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열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조합의 이런 계산법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순열은 정의가 이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알개를 뽑아 그 알개를 배열하는 것. 일렬로 배열하는 것. 이게 순열이었죠. 근데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알개를 선택만 하는 케이스, 그냥 뽑아만 두는 거예요. 배열은 하지 않는다 뜻이죠. 그게 조합이에요. 여기까지가 조합이야. 그런데 알개를 일렬로 배열한다가 곱하기 돼 있었죠.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그럼 알개를 일렬로 배열, R 팩토리얼. 그게 순열이에요. 순열의 기호는 NPR, 조합의 기호는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따라서 NCR은 양변을 R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R팩 분의 NP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그 안에 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순열이 많이 쓸까요? 조합이 많이 쓸까요? 전해담량. 전해담량. 순열이 많이 쓸까요? 조합이 많이 쓸까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조합입니다. 조합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 사실은 경우의 수라는 게 왜 배우는 거냐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거나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지수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뽑아놓고 다시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잖아. 뽑아놓고 그 뽑은 걸 일렬로 배열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순열이에요. 근데 그냥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이잖아. 그럼 뽑아놓고 배열하는 것보다는 그냥 뽑기만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순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조합은 저절로 이해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아마 여기 밑에 나와 있을 텐데 다음 페이지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네. 자, 이쪽으로 하면서 같이 합시다. 거기 빈칸에 지금 책에 없는 내용들을 좀 써놓도록 하세요. 앞쪽에 하나 지나가서 이건 안 써도 돼요. NCR은 다시 말하지만 NPR을 R 팩토리얼만큼 중복 발생하니까 나눠준 거죠. 근데 이게 NPR 곱하기 R 팩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NPR 우리가 개성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잖아. 아까 지우가 잘 대답했는데 n-1, n-r 팩분의 r 팩. 이게 NPR이죠. 거기다 다시 뭘 곱한 거냐면 r 팩분의 1을 곱하신 겁니다. 그게 NCR이에요. 얘랑 붙이는 거죠.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보통 앞에다 많이 써요. r 팩 곱하기 n-r 팩분의 m, 이건 m 팩이죠. m 팩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글로 쓰게 되면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뭐 이런 느낌으로 조합을 계승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앞쪽에 있는 앞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NC0 뭘까요?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다. 그럼 하나도 뽑지 않는다는 경우에서 한 가지예요. NC1 이건 N가지죠. N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맞나요?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NP1은 N이 맞아. 그치? 근데 NC1은 해담아. 네. 이 N 맞아?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N개 있어.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N 맞아? 아니라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만약에 물건이 3개 있어.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NCN 이게 얼마예요? MPN은 뭐였죠? M 팩토리얼. 그럼 NCN은 NPN을 M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데 MPN이 M팩이잖아요. M팩을 M팩으로 나눈 거니까 1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냥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지만 모두 다 뽑는 경우의 수도 결론은 한 가지라는 얘기죠. 다 뽑겠다라는 뜻이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책에 있으니까 이거만 따로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NCR은 NC M-R과 같다. 예를 든다면, 10C8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0C8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10C 10-8 이 계산법이거든요. 따라서 움직여보면 10C 2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상 유리하다라는 뜻이죠. 10개 중에 8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10개 중에 그 8개를 빼고 남는 2개를 뽑는 케이스나 경우 수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0C8은 10P8을 8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 10C2는 10P2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고요. 둘이 같다는 뜻이거든. 이게 어떻게 같아지냐면 10P8은 10, 9, 8, 7, 6, 5, 4, 3까지 곱한 거예요. 총 8개. 걔를 8팩토리얼 8, 7, 6, 5, 4, 3, 2, 1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렇게는 약분되고 지워져요. 그럼 남은 게 뭐가 남냐면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가 남더라는 얘기죠. 근데 10C1을 계산하면 2팩분의 10P이잖아요. 근데 10P는 10부터 내려가면 자연수를 2번 곱하는 개수를 2개 곱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2팩은 2 곱하기 1. 답이 똑같네. 답이 똑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잡하게 10P8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10P2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0C2를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 결국은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을 넘어가면 그걸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NC M-R을 계산하는 규칙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2번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아마 2학년 되면 굉장히 자주 쓸 겁니다. 쟤는 언제 쓰는 거냐면 5C3 더하기 5C4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6C4.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책에 나온 저거. 1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C4는 지금 책대로 설명드리면 N을 6, R을 4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M-1CR은 얘를 말해요. 앞에 거 하나 빼고 뒤 거 따라 쓰고 뒤에 있는 M-1C, R-1은 앞에 거 하나 빼고 뒤 것도 하나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는 계산상 얘를 계산한 결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파스칼의 삼각형 하시면 이항정리라는 걸 배워요. 그때 이항정리를 하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이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계산할 때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다시 7C4 플러스 7C5 얘는 뭔가요? 그러면 8C5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외우라고 써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내용상 특정한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그 특정한 걸 빼고 나머지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어차피 뒤에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뒤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뒤로 또 넘기려고 했는데 혹시 다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반 학생의
인원을 세봤더니 5명이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을 생각이에요. 달리기 대표 3명. 뽑으려고 해. 근데 보니까 A가 제일 잘 달려. A는 무조건 뽑아놔야 돼. A를 포함해서 대표 3명을 뽑을 거면 나머지는 2사람이죠. 근데 A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5명 중에 이 A를 빼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아있는 2명은 대상이 총 4명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4명 중에서 대표 2명은 직접 구분 안 되잖아요. 직접 구분 안 되는 상태에서 중복 없이 2명을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개표는 아까 말했지만 일렬 배열이 의미가 없잖아요. 자리 바꿔봐야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이에요. 1명 줄었잖아? 원래는 5명인데 이 계산법은 실제로 총 5명 중에 A 1명 빼고, 그렇죠? 뽑는 사람도 원래는 3명이었는데 3명에서 A 1명 뺐으니까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말이에요. 총 N명 중에서 특정한 K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N개에서 K를 빼고, N개에서 1을 빼고, 그 다음에 원래 뽑으려고 하는 사람 R명에서 다시 특정한 K명 빼고, 원래 뽑으려고 했던 3명에서 특정 1명 빼고,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 문제는 서로 다른 N명 중에 특정 K를 이번에는 제외를 해요. 똑같이 이 5명 중에 3명 대표 뽑는데 이번에 보니까 E가 제일 못 달려. 달리기 기록이 제일 느려. 그럼 우리만 3명 대표 뽑을 때 일단 E를 제외하는 게 낫겠죠. E를 제외하고 달리기 대표 3명 뽑는 겁니다. 그럼 E가 제외될 뿐이지. 하지만 여전히 뽑는 사람은 3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은 E를 제외한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대표 3명, 순서 없이 3명 뽑는 케이스니까 4-3이 된다는 얘기죠. 뽑아놓고 보니까 얘가 전체 5명 중에서 1명 제외시키고 나머지 3명. 이런 느낌인 거죠. 총 5명 중에서 제외시킨 1명 빼고 나머지 R명. 뽑아야 될 전체 인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적어도는 6건의 확률과 6건의 경우의 수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집어 던져? 2개를 집어 던질 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그래서 여기 나온 눈금을 A, 여기 나온 눈금을 B라고 합시다. 두 눈금의 합이 3 이상일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두 눈의 합이 나올 수 있는 수의 범위는 가장 작은 숫자 1과 1을 더한 2 이상 가장 큰 숫자인 6과 6을 더한 숫자인 12까지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B가 3 이상이려면 결론은 A 더하기 B 값이 3, 4, 5, 6, 7, 8, 9, 10, 11, 12인 경우를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합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 3, 4, 5, 6, 7, 8, 9, 10, 12까지인데 구하라는 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합이 3인 경우의 수 따지고 합이 4인 경우의 수 따지고 5, 6, 7, 8, 9 이거 언제 다 따집니까? 합이 4인 경우를 따지려면 앞에 1 나오고 뒤에 2 나오고 앞에 2 나오고 뒤에 1 나오고 두 가지. 합이 4인 경우는 앞에 1 나오고 뒤에 3 나오고 앞에 2 나오고 뒤에 2 나오고 앞에 3 나오고 뒤에 1 나오고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다 따져가지고 마지막에 합이 6 나오려면 앞에 6 나오고 뒤에 6 나오고 이걸 다 더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언제 계산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전체의 경우에서 차라리 이 사건의 경우, 이 경우의 수를 빼면 나머지는 합이 3 이상일 거라는 얘기죠. 어디 걸치든 간에.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합이, 이런 케이스는 합이 2인 경우. 합이 2인 경우는 1, 1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사위 전체를 던지면 하나는 각각 6가지씩 6, 6, 36. 그 중에서 합이 2인 케이스 1 빼면 35가지가, 이거 다 세면 35가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게 6건의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뭐일 사건, 혹은 최소한 뭐뭐일 사건, 혹은 몇 개 이상일 사건, 이런 문제들 있죠. 혹은 이하일 사건.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 여러 개를 계산하는 경우의 수는
차라리 전체 경우에서 이게 아닌 여기 있는 사건의 반대 사건, 그게 여사건이에요. 뭘 뺀 나머지라는 뜻이거든. 무엇을 뺀 나머지. 우리가 뭐를 뺀 나머지 할 때 여자 많이 쓰잖아. 여백, 빈 공간, 무엇을 뺀 나머지 공간. 여가 시간,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 빼고 남는 나머지 시간, 뭐 이런 시간, 이런 느낌. 이 여자는 뭐를 뺀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뺀 나머지 사건을 빼는 게 훨씬 더 계산상 유리하다. 그게 여사건의 확률값이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필수에 대해 1번 문제. 자, 1번을 계산하는데, 잠깐 보세요. 1번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거 아니니까. 1번은 NC3과 NC5가 서로 같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치. 해다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니? NC3은 MP3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 그럼 MP3을 계산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걔를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NC5는 NP5를 5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그럼 NP5는 5개를 곱해야 되죠? N, N-1, N-2, N-3, N-4까지. 이래야 5개가 되니까. 걔를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 결국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분시키는 거죠. 분모에 3이 1, 여기 3이 1 지우고 N, N-1, N-2 여기까지 지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약분하고 지운다는 얘기죠. 그럼 좌변은 1이 남고 우변은 5 곱하기 4분의 N-3 곱하기 N-4. 따라서 N 곱하기 3 곱하기 N-4가 5 곱하기 4인데 이걸 뭐 풀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n에 대한 2차 방식을 푸는 게 아니고 이건 연속하는 두 자연수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5 곱하기 4한 거니까 따라서 이게 5, 얘가 4로 보면 되겠죠. 그럼 n 빼기 3이 5, 따라서 의 값은 8.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원래 느낌상 보면 저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다 뺏기는 거라고. 이거 하나 풀겠다 이 계산 이렇게 일일이 다 하고 있어야 되잖아. 자, 다른 방식 보세요. 그럼 1번을 풀기 위한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 NCR은 왜 이래? NCR은 NC M-R과 같다라는 규칙을 배웠죠. 그러니까 10C8은 10C 10-8, 10C 2랑 같다. 그 규칙이에요. 똑같아요. NC3은 NC M-3과 같죠. 위에 있는 규칙대로 써보면 NC N-3과 같다. 근데 얘가 오른쪽에 있는 NC5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아래 비교해보세요.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숫자인 N-3이 이 뒤에 있는 숫자인 5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N값은 8. 네, 이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아까보다는.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로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그럼 2번도 그런 식으로 풀면 좀 더 쉬워 보이겠죠. 그렇죠? 2번도 앞에 있는 8CR을 8C 8-R로 바꿔요. 걔랑 8C R-4가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뒤에 있는 숫자끼리 서로 같으면 되겠죠. 8-R과 R-4가 서로 같다. 이게 1로 넘어가면 2R, 이가 1로 넘어가면 12. 따라서 할 값은 6이 된다. 2번 정답은 6이다. 라는 거죠. 네, 이런 계산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3번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것. 또 3번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 얘는 NCR과 같다.
13시 11은 13시 2랑 같지 않나요? 13시 11은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이 말 아니에요? 13시 1 더하기 13시 2 앞에 건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얘가 하나 더 크고 그러면 계산 결과는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 거는 두 개 중에 큰 거 쓰고 이렇게. 따라서 이 식의 R 값은 2가 됩니다. 맞습니까? 답이 이게 하나일까요, 근데? 답이 이게 하나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13시 11을 13시 2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13시 1을 반대로 13시 12로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13시 11 더하기 뒷걸 바꾸겠다는 얘기죠. 좀 더 크게. 13시 12. 어차피 얘랑 같은 답이긴 해. 물론 계산상 13시 1이 더 편하니까 13시 1을 쓰긴 하겠지만 같은 거니까 앞에 걸 변형하지 말고 뒷걸 이렇게 크게 변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위에 있는 규칙에 본다면 n-1, n-1. 뒤 거 하나 작고 하나 커지고. 그럼 답은 앞에 거 하나 커지고 뒤 거는 두 개 중에 큰 거 써주고. 그래서 R 값은 2도 정답이지만 12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입니다. 은근히 놓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특히 이것만 답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12까지 답이 나온다는 거. 4번은 자 이거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조합의 계산법을 다 동원해봐도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냐면 그 계승이 있죠. NCR을 계승으로 바꾸는 방식.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네,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이것도. 네, 계산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거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빼요. 그럼 n-3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더하기 뒤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얘는 쟤랑 같다. 뒤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네, 써보면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 규칙에 맞게 써보면. 그리고 분모와 분자를 잘 보시면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은 다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건 예를 들을게요. 여기 만약 이쪽에 예를 들어 이쪽에 6팩토리얼 있어. 6팩토리 뭐에 곱해져 있어? 근데 여기는 어떤 식의 7팩토리 곱해져 있어. 그럼 얘랑 약분할 때 이렇게 팩토리얼만 약분하는 거냐? 팩토리얼은 곱셈이 아니야? 6팩토리얼이라는 게 6 곱하기 팩토리얼이 아니잖아. 이렇게 만든 기호가 아니죠. 6과 팩토리얼 곱하라고 해서 만드는 기호가 아니고 그냥 기호야 말 그대로. 6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일까지 모두 곱하라는 기호니까 이렇게 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6팩토리얼이 뭐냐면 6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 1까지 곱하는 거고 7팩토리얼은 7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다 지워지고 뒤 거보다 앞에 게 숫자가 크잖아? 그럼 그 숫자 차이 앞에 7 남죠. 7. 6부터는 다 지워지니까. 이게 만약 8팩토리얼이면 6팩토리얼 작은 거 숫자 작은 건 다 지워지고 여기는 8 곱하기 7만 남아요. 6부터는 다 지워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얘가 제일 크죠. 반대로 누가 제일 작습니까? 그러면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럼
그럼 제일 작은 건 다 지워지는 거야. 얘는 요 다음이 n 팩토리얼인 게 n 곱하기 n-1 곱하기 그럼 n-1부터 뒤에 곱은 다 지워질 테니까 얘는 약분되고 n이 남아요.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n-1 팩부터는 다 지워지니까 얘도 약분되면 앞에가 남는 거죠. n 플러스 2. n-1 나오기 전까지는 다 지워지는 겁니다. 다 n-1부터는 다 지워지니까 n-1 앞에까지는 다 남아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그 다음이 n-1이잖아. 근데 n-1 팩토리얼부터는 다 지워질 거니까 여기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도 봅시다. 분모도 보면 똑같은 분모들은 약분하고 지울 수 있으니까 누가 제일 작습니까? 그러면 얘가 제일 작아요. 얘는 다 지워져요. 얘는 n에서 3개를 뺀 거고 얘는 n에서 2개를 뺀 겁니다. n-2 팩토리얼은 n-2 곱하기 n-3 곱하기 n-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하는 거. 그럼 n-3 팩토리얼 약분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다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얘보다 얘가 하나 크다. 그러니까 앞에 게 하나 남는 거예요. n-2가 얘는 하나 남아요. 얘는 n, n-1, n-2, n-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n-3 팩토리얼부터는 다 지워지니까 여기서 싹 다 지워지고 여기 앞에 3개 남는다는 얘기죠. n, n-1, n-2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럼 남은 걸 써봅시다. 맨 앞에는 다 약분되고 1이 남았다. 덧셈 1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는 n-2 분의 n이 남았고 여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남았죠. 그럼 이 n도 이렇게 약분되지 않을까요? 이 n도 약분되고 지워지겠죠. 위아래 n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변에 뭘 곱해야 되냐면 분모들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n-1 곱하기 n-2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얘는 n-1 곱하기 n-2가 곱해지고 얘는 n-1에 약분되니까 n 곱하기 n-1이 되고 얘는 분모가 다 지워지고 분자만 남죠?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겠네요. 남은 건 이제 분배입니다. 분배합시다. 얘 분배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하나씩 지워볼까요? 여기는 n제곱, 여기는 n제곱 하나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가 지워지죠. 그럼 넘기면 n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4n이에요. 플러스 3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n이 되니까 마이너스 7n이 남겠죠. 그럼 n값을 구하는 n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n으로 묶어요. n-7, 0. 따라서 n의 값은 0 또는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n은 저 자연수잖아. 여기 n은 자연수겠죠. 그리고 2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0은 답이 될 리가 없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n값은 7이 된다. 계산이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뭐 다른 어떤 계산보다 이 계산이 제일 효율적이니까 이 약분하는 거에 대한 요령만 좀 익히시면 뭐 할만해요, 사실. 근데 저 약분하는 요령을 잘 모르셔서 쟤랑 약분하면 숫자를 약분하는 건 좀 쉽게 잘 되는 편이죠. 이런 거 약분하라면 잘 못하진 않아요. 뭐 이거 약분하시고 그러면 7팩, 7부터 1까지 다 곱해진 거 없어지고 얘는 8팩, 8부터 8, 7, 6이니까 7부터 곱해진 거 없어지고 맨 앞에 8이 남겠네. 그러니까 숫자는 비교를 잘하는데 저렇게 문자가 남으면 뭐가 남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모르겠으면 좀 아까 선생님 써드린 것처럼 몇 개 나열해 보세요. 나열해서 공통 부분을 싹 다 지고 남는 게 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암산력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적당히 나열해 보시고 지워지는 부분 약분하고 문제를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항상 이 특강 시간이 아까운 게 아쉬운 게 시간 여유만 좀 된다면 선생님이 하나 풀어드리고 자 1학년 7명과 2학년 5명 중에 4명을 뽑아요. 1번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자 구성 인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집단 안에 이렇게 큰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 안에 1학년 학생의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7명이에요. 2학년 학생의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5명입니다. 1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일단 4명을 뽑을 생각이에요. 이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4명을 뽑을 때 지금 1학년, 2학년 구분 없이 그냥 4명 뽑겠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1학년, 1학년을 구분하고 있지만 뽑을 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네들도 구분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전체 대상이 서로 다른 몇 명이냐면 12명이죠. 그 중에 뽑았던 사람 또 뽑지 않고 4명을 선택하는데 지금 문제는 배열하는 말이 없죠.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배열은 하지 않는 겁니다. 배열하는 말이 없으면 배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배열하는 말이 없으면 배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조합이 되는 거겠죠. 그럼 서로 다른 12명 중에 중복 없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12시 4,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총 4개 자연수를 곱하고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3, 10이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5가 남겠죠. 그래서 55에다가 9를 곱한 값. 55에 9를 곱하면 얼마예요? 5, 9, 45. 495. 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2번 문제. 1학년 학생 2명,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2번은 2명을 뽑는데 1학년 2명 뽑고 2학년 2명 뽑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4명이 아니고 1학년 2명, 2학년 4명. 그럼 1학년 2명 뽑으려면 1학년을 봐야 되겠죠? 1학년 몇 명 있니? 1학년이 서로 다른 7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중복하지 않고 2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는 거니까 이게 조합이죠. 7C2. 근데 여기 있는 2명은 서로 다른 5명의 2학년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2명을 선택하는 케이스 5C2. 동시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해서 정답 2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4명 학생들을 모두 같은 학년으로 뽑는 겁니다. 4명 모두 같은 학년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4명 모두 1학년 이렇게 또 있겠지만 4명 모두 2학년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수, 이 위에는 이 경우의 수와 아래에 있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이거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요. 4명이 다 1학년인 동시에 어떻게 4명이 다 2학년일 수 있나요? 그럼 위에 있는 경우의 수,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를 합사건 둬야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7명의 1학년만 보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7명의 1학년 중에 4명을 선택하는 케이스. 밑에는 서로 다른 5명 중에 4명을 선택하는 케이스. 5명의 2학년 중에 4명 뽑겠다는 거죠. 근데 계산상 7C4보다는 7C3이 계산이 편하고 이건 덧셈이라고 그랬죠. 5C4보다는 5C1이 계산이 편하다. 자, 이거 계산해서 덧셈하면 정답입니다. 이게 3번의 내용이었고요.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요. 근데 경찰관 중 특정 2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도 이렇게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는 경찰관이 5명이 계시고 소방관이 6명이 계시죠.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 중에 4명을 뽑을 생각이야. 처음에는 4명,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4명 중에 1번 문제가 특정 경찰관 2명을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럼 그 경찰 5명 중에 특정 경찰이라는 얘기는 정해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4명 뽑는데 갑자기 누가 위에 있는 상급자가 내려와서 야, 경찰 5명 중에 저 A 경찰과 B 경찰은 뽑아다 놔. 그럼 뽑아진 겁니다. 그럼 결국 경우의 수는 얘네들 각각 한 가지씩이에요. 걔를 뽑겠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얘 둘이에요. 얘네들은 벌써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나한테 선택의 권한이 없죠. 뒷거만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뒷거는 경찰 5명 중에 지금 2명이 빠져나왔죠.
그럼 경찰이 3명이 남고 소방관이 6명 남는데 나머지 2명은 누굴 뽑아도 상관없는 거죠. 직책 구분 없이 누구 경찰을 뽑든 소방관을 뽑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몇 명인지 봐야 됩니다. 서로 다른 몇 명인지 봐야 돼요. 남아있는 경찰 3명, 소방관 6명 합치면 서로 다른 9명입니다. 그 서로 다른 9명 중에 뽑았던 사람 또 뽑지 않고 2명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뽑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선택만 하자, 뽑기만 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배열하지는 않겠다. 뽑아놓고 그들을 뭐 일렬 배열한다 이런 식은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요렇게가 조합이잖아요. 서로 다른 9명 중에 중복하지 않고 2명을 선택하는 케이스, 굿C. 1번 정답은 굿C가 정답이에요. 자, 2번 봅시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시켜야 돼요. 아까 말했죠? 적어도가 나왔네요. 적어도. 그럼 4명을 뽑는데 경찰관, 소방관을 아니 어느 직종 하나만 뽑으면 나머지 분들이 왜 저쪽에서만 다 뽑습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경찰관, 소방관은 최소한 1명씩은 뽑겠다는 얘기죠. 그럼 경찰 1명, 소방관 1명, 나머지 2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이거 순서가 없는 거니까 경찰 1명 뽑고 소방관 1명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2를 뽑는 케이스를 본다면 경찰, 소방관, 소방관, 경찰은 똑같은 케이스니까요. 그 다음에 소방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순서는 앞뒤 순서가 없는 거라 경찰 1명, 소방관 1명은 누가 앞에 뽑히냐 누가 뒤에 뽑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중에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경찰 1명 뽑혔잖아요. 소방관 1명 뽑혔잖아. 그럼 경찰은 이거 어차피 이걸로 안 풀 겁니다. 경찰은 5명 중에 1명 뽑혀 나갔어요. 그럼 몇 명 남냐면 4명 남죠. 4명 중에 2명의 경찰을 뽑는 겁니다. 얘는 경찰 1명, 소방관 1명이 빠져나왔죠. 그럼 경찰 4명 남아요. 경찰 4명 중에 1명 뽑고 곱하기 소방관 6명 중에 1명이 뽑혀 나갔죠, 앞에. 그럼 5명 남잖아요. 그 5명 중에 소방관 1명 뽑겠다는 뜻이죠. 밑에 있는 소방관 2명은 소방관 1명이 뽑혔어요. 그럼 5명 남잖아요. 그 5명 남은 사람 중에 2명 뽑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봐. 이렇게 해도 답이 되긴 해.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풀이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더 간단한 풀이가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이것도 괜찮아요? 적어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문제 나오면 보통 전체 경우에 있어서 저 적어도 사건의 반대 사건을 빼더라는 얘기지. 적어도 1명은 경찰, 소방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라는 뜻은 어느 한쪽으로 다 몰려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적으로 직종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다 한쪽에서 몰아서 뽑는다는 뜻이죠. 그럼 경찰관만 4명 뽑는 경우 또는 소방관만 4명 뽑는 케이스. 이러면 적어도 1명씩의 경찰, 소방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겠죠. 다 한쪽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1명 중에서 4명 뽑는 겁니다. 구분 없이 총 11명 중에서 4명 뽑는다. 그게 전체 경우의 수죠. 빼기 경찰 4명 뽑는 것 5명 중에 4명 뽑는다. 또는은 덧셈이죠. 소방관 6명 중에 4명 뽑는다. 이렇게. 근데 계산법상 11C 4 빼기 얘가 5C 4 5C 4는 5C1이 계산이 편하잖아요. 더하기 6C 4 6C가 계산이 편하죠. 네,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아까보다 더 편하잖아요.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남자 8명, 여자 5명이 있습니다. 일단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집단 안에는 남자 3명, 남자 8명, 여자 5명이 이렇게 한 집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1번 남자 3명을 뽑을 거고 여자를
2명 뽑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배열이 먼저 아니에요. 뽑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뽑는다는 얘기는 조합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8명의 남학생 중에서 3명의 남학생을 일단 뽑아야 돼요. 남자 3명 뽑으라잖아. 그럼 남자 3명 뽑으면 당연히 남자 그 집단을 보겠지. 야, 남자 몇 명이니? 저희는 서로 다른 8명 있습니다. 전체가. 야, 그래? 네 중에 3명 뽑아야 돼. 뽑기만 하는 거니까 조합이죠. 동시에 곱하기 서로 다른 5명의 여학생 중에서 2명을 뽑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남자 3명, 여자 2명이 이렇게 뽑힌 상태로 있겠지. 뽑혀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뽑은 그 몇 명이냐면 5명을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그럼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 풀이에요. 근데 잘못 푸는 친구들이 이런 오답을 가끔 풀어요. 가만히 있어봐. 문제를 너무 급하게 읽는 거죠. 남학생, 남자 3명, 여자 2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일렬로 세운다고? 그럼 이거 순열 아닌가? 그치? 순열이네? 그럼 남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남자 8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동시에,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 일렬로 배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순열이네? OPE.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이 답과 답이 달라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남자 8명 중에 3명 뽑아서 그 3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서 그 2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8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제가 보기엔 이 답도 맞는 것 같은데 왜 경우의 수가 답이 다르게 나오죠?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문제에서 사실은 이 친구는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예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집단에서 각각 남자 3명 뽑고 여자 2명 뽑아서 뽑아낸 5명을 그 상태에서 일렬로 배열하겠다. 이런 표현법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근데 이 친구가 풀었던 이 표현법은 뭐냐면 이렇게 남자 집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8명. 여기 8명 있는 거예요. 남자 집단이 8명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 집단이 있어요. 거기 5명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자 3명을 이렇게 뽑아놓고 걔네 셋을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고 여기는 여자 2명 뽑아놓고 여자 2명을 이 상태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한 집단 안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3명 따로, 2명 따로 배열하는 것은 집단 자체의 구성이 다르잖아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다른 모양이잖아. 그렇지. 모양이 같잖아. 한 집단 안에 5명이 들어가는 것과 두 집단에 나눠서 3명, 2명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경우라는 얘기죠. 전혀 문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던 거야. 8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 5명 중에 2명 뽑아 일렬로 배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읽으면 딱 이렇게 보여. 문제가. 그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8명과 5명이 있는 이 집단에서 일단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걔네를 한 집단에 놓은 다음에 그 집단 안에서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석하다 보면 문제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2번,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배열하시오.
자, 너무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네. 남자 8명, 여자 5명 있죠? 그 중에 남자 2명을 뽑아요. 일단 뽑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럼 8명의 남자 중에 2명을 뽑고, 동시에 5명의 여자 중에 2명을 뽑아요. 뽑았어. 뽑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은 그 뽑았던 사람이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 2명을 이웃시키랍니다. 이웃? 그럼 한 사람 먹는 거죠. 그럼 여기 여자 2명을 한 사람에 2사람, 3사람, 4사람, 이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4팩토리얼이 되겠죠. 4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배열하다 보니까 이 여학생 2명끼리 뭐 할 수 있냐면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그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케이스 2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에요. 뽑아놓고 그 뽑은 사람 5명을 일렬로 배열하려고 했더니 여자 2명이 이렇게 붙어야 된대. 그때는 2명이 아니고 1명으로. 그럼 여기 1명, 남자 3명, 총 합치면 4명을 일렬로 배열, 4팩토리얼. 그 중에 여학생 2명이 앞뒤로 바뀌는 케이스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평면 위에 있어 7개 점은. 이렇게 평면에 7개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3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죠? 이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안 돼 라는 뜻이죠. 그럼 어떤 케이스로 말하는 겁니까? 이거를 제일 설명하기 편한 게 원에다가 점 7개를 찍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찍으면 저기 있는 3점 중에 어느 3점도 이렇게 한 직선에 놓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의 개수죠. 근데 직선을 구하려면 알파벳 뭐 A, B, C, D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직선을 그리면 직선 기울이 이거죠. 직선 땡땡. 보통 그렇잖아요. 직선 AB 이거죠. 이게 직선 AB예요. 그럼 직선을 만들려면 여기 선택되는 경우의 수가 총 7개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 선택되는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하나겠죠. 7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6개 중에 하나 뽑고. 근데 직선은 앞뒤 순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잖아요.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케이스라는 얘기는 일렬로 배열되지 않는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수인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리고 보니까 7C이네요. 서로 다른 7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러면 직선의 경우를 만들 수 있다. 1번 정답은 7C가 정답이요. 물론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약분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육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뭐 대략 육각형을 우리가 그렸어요. 육각형입니다.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네. 대각선의 개수. 이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 혹시 너 기억나니? 중학교 때 배웠던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총 n개의 꼭점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하는 쪽에다 그으면 대각선이 아니고 변이 만들어지죠. 선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를 뺀 다음에 그렇게 그을 수 있는 꼭점 개수가 총 n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n을 곱하고 2로 나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대각선 공식이죠. 이걸로 풀어도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오면 대각선 구하는 공식을 조합으로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쨌든 서로 다른 n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n개 점 중에 2개를 뽑아야 선을 그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꼭지점에 n개 있어요. 그 n개 중에 내가 서로 다른 2개를 뽑을 거 아니야? 걔를 이어. 그럼 선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문제는 그 선 중에 7개 점, 이 6개 점 중에 얘랑 얘를 뽑아서 둘을 잇습니다. 그럼 얘는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건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몇 개 있냐면 육각형이면 6개가 있겠죠. 이건 대각선이 아니니까. 빼기 n.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 뽑아 선을 이어. 그러면 변과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개수가 나와요. 그 중에 변의 개수는 빼야 되는 거니까 n개를 빼면 이게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총 6개 꼭점 중에 2개를 뽑아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변의 길이는 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근데 윗걸 풀이나 아래걸 풀이랑 똑같아요, 답은. 근데 조합을 이용해 보면 밑에 풀이도 있다. 그림과 같이 반원 이에 7개 점이 있어요.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봐. 이게 반원이 아니고 그냥 원이었다 칩시다. 원 위에 7개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A, B, C, D, E, F, G. 자, 삼각형을 만듭니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총 7개 점 중에서 몇 개 점 뽑아야 되죠? 3개를 뽑습니다. 근데 그 3개를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한가? 순서는 안 중요하잖아. 안 그래? 삼각형 뽑는데 7개 중에 3개 점 뽑는 중에는 뭐도 있냐면 이것도 있겠죠. A 뽑고 B 뽑고 C 뽑는다라는 것도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삼각형 ABC, 삼각형 ACB, 삼각형 BAC, 삼각형 BCA, 삼각형 CAB, 삼각형 CBA. 결국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ABC는 A, B, C 이렇게 이은 삼각형이고 ACB는 A, C, B 이렇게 이은 거고 삼각형 BCA는 B, C, A 이렇게 이은 거고 BAC, BCA, CAB, CBA 어차피 하나잖아 삼각형. 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배열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배열해봐야 다 똑같으니까 이건 중복 발생하니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다. 그래서 7개 중에 3개 점만 뽑아서 놓으면 저절로 그 3점이 이어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 그래. 얘는. 근데 이거는 반원이잖아. 반원과 원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7개 중에 어떤 3개를 뽑아도 다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안 그렇잖아. 어디서? 여기 있는 4개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았다 쳐봐. 이거 3개 이으면 삼각형이 돼? 이건 선이 되지 이게 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이게 반원이 아니고 원으로 본다면 혹은 얘도 원래는 반원이 아닌 원의 형태로 본다면 총 7개 중에 3개 보면 다 삼각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반원이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그 개수만큼 빼주면 나머지는 삼각형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려지는 삼각형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방법 말고는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이 방법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분 이제 세분하는 거죠. 첫 번째, 삼각형 만들 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 점이 있죠. 여기 지금 점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점. 여기 밑에 4개 점이 있어요. 그럼 위에서 3개 중에 3개 중에 3개 모두 다 뽑으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3, 3, 1. 이렇게 3개 뽑아서 만드는 삼각형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더하기. 위에서 3개 뽑지 말고 위에서 2개 뽑고 3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한 점은 밑에서 곱하기 4개 중에 하나. 플러스 이거는 위에서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밑에서 2개 뽑고 4C2. 삼각형이니까 점은 3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밑에서 3개 4C3. 근데 4C3은 안 된다며. 여기서 3개 뽑아봐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요걸 요거를 구한 것을 덧셈하시면 아까 이 답과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유리하니까 이게 계산을 하는 거죠. 전체 7개 중에 3개 뽑는데 여기서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아낸 케이스는 빼면 이 안에서 반원에서 그릴 수 있는 삼각형 개수가 나온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 3개, 위에 2개,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밑에 2개. 귀찮을 뿐이죠. 근데 저렇게 하면. 분할이 뭐냐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배, 나누어 준다는 뜻이야. 약간 비슷한 단어죠? 전혀 다른 단어야. 한글이 비슷해도 그렇지 느낌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분할은 구열을 정해서 구분을 해서 서로 찢어놓는 겁니다. 분배는 그냥 주는 거야. 너 받아, 너 받아, 너 받아. 전혀 다른 거잖아. 근데 단어도 비슷하고 느낌도 한글로 쓰다 보면 비슷해 보여서 분할 분배는 뭐 비슷한 내용인가 싶은데 수학적으로는 완벽히 다른 개념이에요. 찢어 놓는다, 나누어 준다.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이 계산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p개, q개, r개 세 묶음 나누는데
세 수가 모두 다르면 다음처럼 계산하고 두 개 중에 세 개 중에 두 수가 같으면 이걸 2팩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은 2팩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세 개 수가 모두 같으면 3팩으로 나눈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건 예를 들어봅시다. 서로 다른 4개의 물건 A, B, C, D를 1번 첫 번째 한 개, 세 개,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두 명한테 나누어지는 건 좀 이따 하고 봐. A, B, C, D를 내가 한 개, 세 개로 나눌 거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4명 있잖아. 4명 중에 조를 짤 건데 한 명과 3명 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가는 조와 3명이 들어가는 조. 그래서 만약에 해담이를 한 명이 들어가는 조, 나머지 3분을 나머지 조. 이렇게 만약 만들 수 있는 경우를 본다면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해담이 나머지 3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준혁이 나머지 3명. 지우 나머지 3명. 동환이 나머지 3명.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중에서 어느 하나도 서로 똑같은 게 없잖아. 다 다른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일단은 한 명이 들어가는 조 순서는 상관이 없고 한 명이 들어가는 조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총 4명 중에 이 한 명이 들어가는 조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3명을 모두 다 한쪽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이게 답이에요. 우선 근데 이렇게 안 뽑고 저는 3명 조를 먼저 뽑고 1명 조를 나중에 뽑고 싶은데요. 물론 관계없지만 이거나 이거나 같은 답인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답이 달라집니까? 그럴 리가요. 처음에 4명 중에 일단 3명을 뽑아서 어느 조에 넣어야 돼요. 그럼 3명을 뽑아서 조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을 나머지 1명 조에 넣어요. 근데 4C3은 4C1이잖아. 33과 일실은 답이 똑같아요. 한 가지씩이에요. 이 답이나 이 답이나 똑같은 답이라는 얘기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봐.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조를 나눴어. 조를 나눴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럼 이 조 안에는 이런 케이스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담이가 혼자 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환이, 지우, 그다음에 준혁이 이렇게 3명이 나머지 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조를 얘가 1조고 얘가 2조라고 그냥 굳이 구분하자면 얘를 1조, 2조로 봐서 1조를 뭐 보건실에 보낼 생각이에요. 해담이가 아프대. 보건실에 가서 보건실에 좀 쉬다가 보건실에서 그 보건선생님이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 좀 이제 해라. 뭐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죠. 이쪽 친구들은 이제 청소 당번이에요. 그래서 교실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1명, 3명을 뽑아다가 그 2개 조를 각각 보건실과 교실로 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딱 구하시오 그러면 해담이를 보건실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준혁이, 지우, 동환이를 교실로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보낼 수도 있지 않아요? 얘네들을 해담이를 교실로 보내고 나머지를 보건실로 보내도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 해담이 보건실, 나머지 교실. 해담이 교실, 나머지 보건실. 이건 다른 케이스잖아요. 그럼 경우는 둘의 앞뒤 순서 바뀌는 2팩토리얼만큼 다시 여기다가 곱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분할이라 불러요. 쪼갠다 라는 뜻이죠. 쪼갠다. 얘가 분배입니다. 나누어 준다. 각각 교실로 혹은 보건실로 나누어 준다. 이게 분할과 분배예요. 근데 얘는 별로 안 어려워. 생각해보니까 4명 중에 1명 뽑아서 1명 줘.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아서 또 나머지 줘. 그 둘을 앞뒤 순서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케이스니까 각각 교실로 보내는 케이스는 2팩토리얼. 별로 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담이가 너무 힘든 거야. 혼자서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 해담이랑 동환이랑 같은 조, 이렇게 두 사람을 같은 조로 묶어요. 해담이랑 동환이를. 그 다음에 준혁이랑 지우를 같은 조에 이렇게 묶어요. 2명 묶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4명 중에 선생님이 야, 안 되겠어. 아까 1명, 3명 했더니 1명이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2명 나누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 2명 나눌 때
두 명.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 그럼 총 4명 중에, 야, 일단 4명 이렇게 보다가 선생님이, 야, 니네 둘이 나와. 그 니네 둘이가 이거잖아요. 4C2. 그럼 2명 빠져나오면 나머지 2명 남을 거 아니야? 2C2. 2명 모두 다 뽑는 거니까.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곱셈. 됐니? 이게 분할이고. 그런 다음에 2명 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담이랑 동환이, 지우랑 준혁이 이렇게 뽑아놓고 그 둘을 각각 보고지가 교실로 보내요. 그럼 그걸 보낼 수 있는 경우에서는 리팩이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렇게 풀면 답이 틀립니다. 어디서 틀렸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4명 중에 2명 뽑을 때 4명 중에 2명 뽑을 때 4C, 2C인데 지금 인원이 2명이 같잖아?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1명, 3명처럼 인원이 같질 않아.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데 2명처럼 같은 인원 집단을 2개를 뽑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A, B, C, D 4명 중에 A, B랑 C, D를 묶는 케이스 이렇게 2개 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지금 얘기했던 4C, 2C 안에는 이렇게 4C, 2C 이 4C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4 곱하기 3은 2로 나눈 값이니까 6가지죠. 2C는 1가지예요. 곱하면 6가지. 그럼 결국은 4C 곱하기 2C는 6가지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뜻이지. 이 6가지가 이겁니다. A, B, C, D, AC랑 나머지 BD, AD랑 나머지 BC, BC랑 나머지 AD, BD랑 나머지 AC, 그 다음에 CD랑 나머지 AB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네? 지금 색칠대로 가만히 있어봐. 얘랑 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여기에 해담이 동환이, 여기에 준혁이, 지우 이런 느낌인데 이걸 이렇게 앞뒤로 바꾸는 거예요. 조를. 그럼 여기에 지후, 준혁이, 여기 해담이, 동환이. 그럼 이거는 아까 위에 있는 케이스와 아래에 있는 케이스가 동일한 케이스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4C가 뭐냐면, 그냥 A, B, C, D를 합시다. 저희 책에 나온 것처럼. A, B, C, D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겨 놓겠다는 뜻이에요. A, B, C, D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단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 나머지 2명은 그냥 다른 조에 넣을 거야. 근데 A, B, C, D 중에 2명 뽑는 케이스는 A, B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2명은 C, D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4명 중에 2명 뽑는 케이스에 꼭 그 2명이 A, B일 필요는 없잖아. A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나머지 B들은 여기다 넣겠다는 뜻이에요. 4명 중에 2명 뽑는 케이스 중에 처음에 AD를 뽑는 케이스죠. 그럼 나머지 2명은 다른 조에 넣으면 돼요. B, C. 이런 거. 그럼 4명 중에 2명 뽑는데 A, B, A, C, A, D. A는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일단 B를 B로 가는 겁니다. B, C. 그럼 나머지 A, D는 나머지 조로. 아니면 B, D. 나머지 A, C는 다른 조로. 마지막 C, D. 그럼 나머지 CD 뽑았으면 4명 중에 CD 뽑았으면 나머지 A, B는 다른 조로. 이렇게 뽑는 게 6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앞쪽 6가지, 뒤쪽 무조건 1가지. 그럼 총 6가지. 이렇게 6가지예요. 근데 그 6가지 뽑는 케이스 중에 얘랑이 똑같지 않냐는 거지. 같은 케이스잖아. 조 인원이 똑같잖아요. A 미안합니다. 얘네요. 이겁니다. 얘랑 같은 조잖아. 그렇잖아. AD하고 BC가 각각 나눠서 2조. AD랑 BC가 각각 나눠서 2조. 똑같은 케이스잖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케이스. 이렇게 같은 조. 같은 케이스.
이렇게 같은 케이스. 이렇게 같은 케이스. 중복이 2번씩 발생하네? 실제는 6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답이에요. 2번의 중복이 발생해. 2번의 중복이 왜 발생하는 거죠? 요 2명이 이렇게 자리 바꾸는 케이스 있죠. 2명이 자리 바꾸는 케이스. 그 개수 같은 두 집단이 자리 바꿀 때마다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수 같은 집단이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그 집단이 몇 개 집단입니까? 두 집단이 개수가 똑같네요. 그러면 2팩으로 나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약에 총 9명 있어요. 9명을 내가 3명으로 나누려고 해. 일단 분할만.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집단 만들어야 돼요. 총 9명 중에 3명 뽑아서 이 집단에 놓아야 돼요. 나머지 6명 남죠? 6명 중에 다음에 또 3명. 나머지 3명 중에 3명. 어차피 이건 일이라 생각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표기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랬는데 여기에서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냐면 3집단이죠. 그럼 그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팩분의 1을 곱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 8명을 2명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8C2 곱하기 6C2 곱하기 4C2, 2C2 이렇게 되죠. 8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6명 중에 2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2명 뽑고 남아있는 2명 중에 2명 뽑고. 근데 이 중에서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에요? 4개 집단이잖아. 4개 집단이 서로 개수가 동일하기 4개 집단이 개수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이 4개 집단이 앞뒤로 바뀔 때마다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다 똑같잖아. A 다 똑같은데 이걸 막 순서를 뒤바꿔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4개 집단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4팩분의 1을 곱해서 4팩으로 나눠야 이 정확히 분할의 개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거 얼른 마무리합시다. 27번. 서로 다른 종류의 꽃 9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송이, 5송이, 3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총 9송이잖아요. 9개 중에 2개 뽑아주고 7개 중에 2개 뽑아주고 나머지 5개 중에 5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송이, 5송이를 묶었죠. 근데 묶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얘네들의 개수가 똑같잖아. 개수 같은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은 숫자의 집단이 몇 개냐가 중요합니다. 2집단이죠. 그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2팩분의 1로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1번의 정답은 이게 정답이고 2번의 정답은 9개를 3송이니까 9개 중에 3개 뽑아주고 남은 6개 중에 3개 뽑아주고 남은 3개 중에 3개 뽑아주고. 근데 문제는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냐면 이 3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개수 같은 집단이 3집단이에요. 그럼 저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저 3개 집단이 일렬로 배열되는 것만큼 중복 발생하니까 3팩토리얼로 나눈다. 걔를 이렇게 역수 형태로 바꾼 거죠. 여기까지 하면 나누어까지 한 겁니다. 분할까지 계산한 거예요. 분할. 근데 이 문제는 분할이 끝이 아니죠? 다시 나누어줘야 됩니다. 분배. 3명한테 나눠준다.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내가 묶은 3묶음은 서로 똑같지만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개수는 똑같지만 꽃은 틀리죠. 개수는 동일하지만 꽃의 종류는 틀리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냐에 따라서 다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지. 3팩을 곱한다.